화요일은 베이루트 항구 폭발 6주년입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더 이상 정의가 미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아운 대통령은 사법부에 2020년 8월 폭발 사건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220명 이상이 사망하고 6,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수년 동안 반복된 안전경고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수톤의 질산암모늄 비료가 보관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영향력은 여전히 레바논의 미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화요일 로마에서 7번째 직접 회담을 열고 레바논군이 헤즈볼라의 군사적 주둔을 대체하는 시범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인내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양측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스튜디오에서 안보 분석가 조너선 내게부와 함께합니다. 조너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항구 폭발 사건 수사나 그 조사의 부재와 연관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치명적인 폭발에 대한 조사조차 거부해온 헤즈볼라에 맞서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영향력 기반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헤즈볼라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안 된다는 명확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이루트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지금도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사건이 조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합의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헤즈볼라를 비무장화하려는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센사치는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 헤즈볼라가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헤즈볼라는 거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니오는 곧 아니오입니다. 시범구역과 내일 로마에서 예정된 논의와 관련해 첫 번째 시범구역은 레바논 군대의 역량과 실제로 헤즈볼라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보여주었나요? 첫 번째 파일럿 존은 레바논 군대가 그 특정 지역에 들어와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인프라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레바논 군대가 들어온 이후 약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차량에 폭발물 드론이 사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인프라를 해체하고 폭파하기 위한 꽤 큰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레바논 군대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헤즈볼라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레바논 정부가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6년이 지난 후 에도 국가가 항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헤즈볼라가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년 후 에도 국경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헤즈볼라를 해체하지 않는 한 말이죠. 워싱턴의 허가가 있다면 말이죠. 네, 내일 로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조너선 내게부 안보 관련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